54번째 이야기,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오키나와 전투. 일본의 문 앞에 닥친 위기. 오키나와 본섬은 일본 본토와 중국 남쪽의 타이완 사이에 있으며 일본 규슈 섬에서 불과 6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쉽게 미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은 원래 이에지마 등과 함께 옛 류큐 왕국에 속한 땅으로 류큐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오키나와 현의 중심지입니다. 일본 본토의 서남 지방을 지키는 요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키나와 본섬은 총 면적이 1500제곱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좁은 땅이지만 비행장이 4군데나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 미군의 필리핀을 빼앗기고 이성을 잃은 일본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마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집념에 불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질린 미국은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로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매듭지려면 일본 본토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므로 첫 격전지로는 오키나와 본섬을 선택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이 본토를 공습하는 데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미국이 눈치채면서 이곳이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1945년 미군이 루손섬과 이오지마를 점령하면서 오키나와는 미-일 전쟁에서 전략적 요지로서의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미군은 류큐 군도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손에 넣고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데 전초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키나와 본섬을 점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의 운명에 따라 일본 전체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 본섬의 미군 침입을 허용하면 일본 본토가 폭격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일본이 쥐고 있던 한반도와 중국 연해, 타이완에서의 제해권과 제공권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오키나와 본섬을 잃는다는 것은 체스에서 체크메이트의 상황에 놓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체크메이트란 왕이 잡히기 직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1944년 7월 일본군이 미군과의 대결에서 마리아나 제도를 지키는 데 실패한 이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본섬의 수비 병력을 증원하고 방어시설 공사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1945년 미국이 오키나와 본섬을 침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일본은 즉각 모든 군사 역량을 끌어모아 오키나와 본섬을 수비하는 데 집중시키고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격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군의 대본영에서는 미국과 치르게 될 일본 본토에서의 결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를 거듭했는데 대본영의 지시로 일본군은 1945년 3월부터 가미가제 전술의 연장선인 덴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작전을 위해 자살특공대 전용 전투기 약 3,000기를 준비해 타이완과 류큐, 규슈 등지에 숨겨놓고 미군 함대가 일본에 접근하는 것을 대비하며 오키나와 본섬에도 육군 제32군을 배치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일본의 문. 1945년 2월 18일 미군은 대형 항공모함 11척과 경영 항공모함 6척, 순양함 18척, 구축함 56척을 끌고 찾아와 규슈와 시코쿠, 타이완 등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벌어질 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미군은 가미가제 특공대가 레이테만 전투와 이오지마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해, 공군 함대를 무너뜨렸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악몽을 되살려 상륙하기 전에 미리 정찰기를 띄워 일본 본토와 류큐 제도, 타이완 등지의 일본 항공기지를 찾아냈고 대대적 파괴 작업을 진행해 일본의 항공 전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3일부터 미군은 강대한 함재기와 함포를 이용하여 일본이 미리 점찍어 전쟁 준비를 해놓은 게라마 제도와 오키나와 본섬의 군사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 군함에 장착된 최신식 대포는 압도적인 위력을 뽐내며 오키나와 본섬의 비행장과 군사용 방어시설을 파괴하는 한편 그 작업을 진행하는 미군 함대에 공격을 가하는 일본 함대를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3월 26일 미군 함대는 게라마 제도에 있는 함선 정박시설과 보급기지를 점유해 4월 1일로 예정된 상륙 작전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긴장 속에 마침내 4월 1일 아침이 밝아왔고 이른 새벽 미군 군함 1300척이 작전대로 오키나와 본섬의 서쪽 해안에 상륙했는데 이 시간에 사실 해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미군의 강력한 대포 공격을 피해 해안가 진지를 버리고 후퇴하여 내지결전을 벼르고 있었기 때문으로 덕분에 미군의 상륙 작전은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군의 계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군은 염려하던 일본군의 반격 없이 행군이 길어지자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일본군이 오키나와 본섬의 방어를 포기하고 도망친 것으로 생각해 마음을 푹 놓고 섬 내부 깊숙이까지 들어갔습니다. 4월 4일 미군 6만 명이 성공적으로 상륙하여 속속 오키나와 본섬 내부로 진입했는데 숨어서 조용히 기회를 노리던 일본군은 미군이 완전히 방심하자 기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은 옛 류큐 왕국의 왕궁이 있던 슈리까지 들어온 미군을 맞이하여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무기나 전력 면에서는 미군이 월등했지만 오키나와 상황을 세세히 꿰뚫고 있는 일본군은 지형을 이용해 많은 준비를 한 결과 싸움은 한치 앞의 상황도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의 반격이 예상보다 날카로운데 크게 당황했지만 화약을 이용하여 동굴 속 깊이 숨어있는 일본군을 공격하자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되어 오키나와 본섬 중부 지역은 미군에 점령되었습니다. 미군은 오키나와 본섬의 중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 남부와 북부 지역도 마저 점령하고자 계속 진군해 미국의 상륙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듯했으며 곧바로 다음 단계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도저히 이번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금 일본 본토의 안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한 지 이틀 후 본토에 있던 일본 해군 연합함대는 미군과 결전을 치르기 위해 빠르게 오키나와로 진격했습니다. 미군이 즉각 일본의 도전을 받아들여 규슈 서남부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파견하면서 규슈 앞바다는 일본군과 미군 간의 격렬한 해전이 벌어질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동안 중요한 전력을 모두 잃은 일본 해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 앞에 미군은 조금 기세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4월 21일에 오키나와 본섬 북부와 이에지마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곧이어 24일에는 마키미나토 방어선을 돌파하는 등 무리 없이 작전을 수행하며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5월 4일 반전을 노린 일본군의 공격이 실패하면서 일본군의 진지는 점차 줄어든 반면에 미군은 오키나와 본섬 각지를 빠르게 점령해 갔습니다. 미군은 5월 29일 슈리 일대의 방어선을 점령하고 6월 4일에는 다시 오로쿠 반도에 상륙했으며 17일에는 키안 상륙에 성공하고 22일에는 일본군의 남부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6월 22일 미군이 일본의 남부 방어선을 돌파하기까지 일본군과 미군은 1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규모 전투를 벌였으나 모든 전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군이 변함없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6월 23일에 일본 육군 제32군의 사령관 오시지마 미스루 중장과 그의 참모 조이사무 소장이 할복 자살하면서 일본의 운명을 쥔 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 기간에 일본의 사망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20만 명에 이르렀고 무려 7,400여 명이 미군의 포로로 잡혔고 그 밖에 전투기 7,830기를 잃고 군함 20척이 격침당하거나 대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최종 승자인 미국 역시 7만 명 이상 사상자를 냈으며 전투기 763기가 피해를 입고 군함은 36척이 격침되고 368척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양의 하와이 오키나와. 오키나와 본섬은 원래 옛 유키오 왕국의 중심이 된 섬으로 메이지 시대 초반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유키오 왕국은 일본과 문화도 풍습도 언어도 다른 별개의 국가였습니다. 또한 일본령으로는 드물게 아열대 지역으로 자연 환경도 다르고 문화 색채도 달라 오늘날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휴양지가 되었고 다른 지역보다 축제가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은 매년 10월 초에서 중순까지 오키나와 각지에서 거행하는 유키오 왕국 기념 의식으로
이 기간에는 오키나와 본섬 각지에서 ryukyu 전통 춤과 노래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에서 2월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벚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1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가 계속되어 관광객들은 오키나와만의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견된 패배. 미군이 승리를 얻기까지 치러야 한 대가는 적지 않았으나 이후 미군은 일본 본토의 서남쪽 문을 열어젖혔으며 일본 본토의 공군 기지를 점령하여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펼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미군은 전쟁 기간에 오키나와 제도에 항공기지망을 구축하고 대규모 항공병력을 주둔시켜 언제라도 일본 전투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를 평정하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한결 수월해졌는데, 오키나와 본섬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투 규모나 기간, 쌍방의 피해 규모 중 최고를 기록한 대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마지막 전쟁이 되었는데, 미군은 오키나와 본섬을 점령하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오키나와 본섬에서 패배한 직후 쇼와 덴노가 라디오를 통해 육성으로 무조건 투항을 선언한 순간 그동안의 헛된 망상이 결국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겨우 실감했습니다. 55번째 이야기,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일본의 항복으로 이어집니다.